우리가 이 중동 북아프리카는 크게 세 덩치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페르시아, 이란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랍, 그 맹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데죠. 그리고 나머지가 북아프리카인데 북아프리카가 둘이에요. 하나는 에집트. 그러니까 에집트 사람 보고 아랍 분들 뭐 이러면 무지하게 기분 나빠요. 에집트 사람들은 이 내심에 뭐가 있냐면 야, 니들이 그냥 뭐 양떼나 좀 몰고 다니고 뭐 이럴 때 우리는 벌써 고대 문명을 완성했어 임마 까불지 마. 이런 그 자존심이 있어요 에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집트 사람 보고 아랍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런데 북아프리카 리비아나 뭐 이런 사람들 모로코 이쪽으로 번지는 그 북아프리카의 에집트보다 이제 서쪽 지역 거기 사람들 보고서 거기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약에 에집시안이라 그러면 그것도 에집트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걔들은 이제 에집트인들 개념에서 보면 걔들은 문명을 모르던 험한 애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걔들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전 세계 19세기 중엽까지 살아남았던 세계 무대를 휩쓸었던 초대형 해적, 베르베르 해적의 근거지라고요, 거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에집트의 서쪽, 지금 리비아 뭐 이런데, 모로코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아랍 나토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아랍권이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 왕실들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왕실, 사우디 왕실 이런 데들이 뒷돈을 질러왔어요. 그 아랍 테러리스트, 아랍 극단주의자 세력들한테. 그래서 자기들의 안보를 돈 주고 샀다고요. 걔들이 자기들 못 공격하게 하고. 근데 이제 니들 손으로 걔들 때려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파워가 생기니까 대놓고서 아주 뻔뻔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뻔뻔한, 이건 쉼표입니다. 뭐 훌륭한이라고 말해도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걸 우리 미국은 인정한다. 골란 고원, 그게 1967년인가, 그럼 6.1 전쟁인가 7.1 전쟁 때 시리아에서 뺏어서 점령하고 있는 땅 아니에요. 한 50년 좀 넘게 점령하고 있는 거죠.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 영토라고 우리 미국은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딱 끼고 갈 수 있다고 했더니 내놓고 딱 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원래 러시아, 유럽, 중동이 한 패키지고요. 그 패키지의 핵심은 석유 에너지 안보예요. 석유 에너지 안보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도 미국이 아래를 바짝 바닥을 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랍을 넘어선 중동 전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요리조리 눈치를 보면서 바짝 아래를 기었다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 항공모함 2대가 상시 배치돼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미국은 야, 우리 에너지 순수출 국가야. 그리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 우리 돈 더 벌어. 한번 까불어봐. 그리고 야, 전 세계에서 유럽한테 야, 너희 에너지 가격 너무 오르는 거 싫지? 그럼 우리가 적당히 생산해서 에너지 가격 맞춰줄게. 그다음에 러시아한테는 야, 너 에너지 가격 폭락해서 또 옛날같이 러시아 에너지 가격 폭락했을 때 몇 년 전에 모라토리엄 갈 뻔했잖아요. IMF 부도날 뻔했다고요, 러시아가. 그럼 러시아한테는 야, 너희 또 IMF 부도나고 싶냐? 싫지? 그럼 우리가 수출하는 에너지 가격 조금 적당한 너희 선에서 맞춰줄게. 그럼 뭐 배럴당 한 60-70불 하면은 너희 대충 뭐 감가상각은 다 가봐 안 하더라도 대충 맞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이제 게임이. 이 게임이 이런 게임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순에너지 수출국이 됐다. 이게 이제 왜 순에너지 수출국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여러 가지 그 오일이라는 거는 그 자연에서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정유 공장 중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뻑뻑하고 그 황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싼 그런 중진류를 처리하게끔 플랜트가 이미 지어져 있는 곳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플랜트 입장에서는 더 싼 오일을 사다가 거의 공짜로 사다가 처리하는 게 쌀 수 있어요.
또 그런 걸 처리하면서 생기는 부산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석유가 많이 나더라도 미국의 셰일 오일은 굉장히 라이트한 경질의 그리고 황성분이 거의 없는 아주 양질의 그 오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건 이것대로 좀 일부 수출하고 그다음에 뻑뻑한 오일이라든지 다른 성분이 있는 오일도 수입해서 처리하고. 근데 둘을 갖다가 이제 그건 수출량 수입량 해서 그 환산 방식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벌크 보통 오일은 이제 이 배럴로 환산해서 비교를 해보면 순수출국이다. 혹은 수출 단가, 돈, 금액하고 수입 금액해서 비교해보면 수출 금액이 커. 오케이. 그럼 순수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유럽, 중동 이 3자 패키지, 이 셋은 하나의 패키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건드리면 저기서 저거 톡 튀어나온다고요. 중동 잘못 건드리면 친러시아로 확 돌면서 그 러시아의 파워가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한 유럽이 미국에 대해서 쌍욕하고 덤비고 또 유럽을 퍽 하고 잘못 건드리면 유럽이 중동하고 러시아를 끼고 돌면서 미국을 또 애먹이고 이런 그 세계가 서로 엮여 있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유럽, 중동이 세 플레이어가 세 개의 플레이어가 세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 엮여 있는 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손을 못 써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이 됨으로써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이 2016년에 셰일 혁명을 완성함으로써 이걸 이제 자기 원칙대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이 100조 내놓고서 항복해버리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파워가 넘치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살떨리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목표는 이제 이게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첫째가 중국을 자유화시키는 것, 둘째가 중국의 패권주의적 팽창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중국이 제1도련이다, 일로 일대다, 남사군도다, 생각고 열도다, 또 그다음에 북한 내세워서 도발한 거, 이걸 원상 회복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왕 그러니까 북한도 손절매시켜서 한반도 북쪽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게 이 미국의 미중 전쟁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지금 대북 정책의 목표는 뭐냐? 북한 접수하고 자유조선, 그러니까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를 급속 발전시키고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북쪽에 남쪽에 자유민주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그거를 글로벌 시스템으로 딱 같이 엮어서 끌고 가는 것. 이게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북한을 접수해서 급속 발전시켜버리면 이게 중국에 대한 어마무시한 심리 폭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중국을 지금 족쇄를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최대 압박하고 있어. 최대 압박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럼 뭐지 저게? 최대 압박이에요. 경제 제재 대신에 관세랑 경제적 보복. 예를 들어서 ZTE 거의 회사 망하게 문 닫아 걸게 시켜버렸죠. 그다음에 진화 반도체 작살내고 있죠. 화웨이 작살내고 있죠. 그러니까 관세랑 이런 경제적 조치 아직 금융칼은 빼들지도 않았어요. 제재 대신에 관세하고 경제적 보복을 통해서 중국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건 제재만큼이나 큰 경제적 그 수단이잖아요. 경제적 싸움 수단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 군사력 집중해서 중국과 군사긴장 일으키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최대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족쇄 딱 채워놓은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도. 너 그 족쇄에 갇혀가지고 시들어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자유화하고 패권주의적 팽창 원상회복하고 북한 손절매해 라고 중국을 딱 이제 그 족쇄 안에 가둬놓고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대 압박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한쪽 옆구리에서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북한이 접수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족쇄에 채워져 있는 중국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신폭탄이 뻥 터진 거예요. 자기들이 거의 조공국가라고 봐갖고 돈마다 모든 뭐 1원짜리든 10원짜리든 뭐 100원짜리든 돈마다 찍혀 있는 모택동 주석의 유산으로 봐온 자기들의 종이라고 생각해온 북한이 해방이 돼서 미국 쪽으로 속해지면서 여기가 뭐 불과 한 5, 6년 사이에 $10,000, 평균 $10,000, 그러니까 중국보다 높은 수준까지 생활 수준이 퍽 올라가는 그런 걸 보면요. 중국인들 눈 뒤집힌다고요. 야, 우리 공산당 일당 독재 이거 맞는 거야? 얘들 무기력하고 부패한 데다가 미국 상대로 싸움이나 하고 이거 개 도라이 같은 놈들 아니야? 중국인들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누구냐? 북한은 문제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연평균 소득 8,700, 8,400불 뭐 이렇게 되는 14억 인구의 G2 국가인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대가. 살떨리는 게임이죠. 자,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르게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미국의 한 짓은 이거예요. 옛날에 특히 이제 이걸 보면은요. 베이징, 평양, 서울을 집어넣고 이 까만 선이 이게 미국이에요. 외곽에. 까만 선이 돈다고요. 이게 까만 선이 돌면 가만히 보세요.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속도를 바깥에서 돌려버린 거예요.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속도가 미국이 도는 외곽에서 미국이 도는 거랑도 선속도라 그러죠, 이걸. 선속도가 같아야 되고요. 회전 속도 물론 다르죠. 미국이 훨씬 이게 크니까 미국이 한 바퀴 돌면 베이징은 한 두 바퀴 돌아야죠. 그러나 그 1초면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그 선이 돌아간 거리는 같죠. 평양도 같아야 되고 서울도 같아야 되고 미국이랑. 근데 문제는 뭐냐? 베이징과 평양 사이, 베이징과 서울 사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평양과 서울 사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랑 선속도를 맞추다 보면 자기들끼리 안 맞아서 삐걱버걱해서 자기들끼리가 빠개져 버린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자기들끼리는 선속도를 서로 맞추지 못하고 전부 미국이 잡아 돌리는 그 속도에 맞춰서 따라 도는 거예요. 그냥 각자. 지금 판이 그렇게 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바로 그거라고.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전쟁 빵 때려가지고 경제전쟁 때려서 무력화시켜버리고 함부로 숟가락 못 들게 만들고 평양에 대해서는 최대 압박 해놓고서 대화 불러내서 너 우리랑 1대1로 얘기해. 그 군기 딱 잡은 상태에서 대접해주는 척 하면서 시간 벌어버리고 서울에 대해서는 너 열심히 그래 중간에서 뭐 중재자인지 뭐 촉진자인지 뭐 바람잡인지 뭐 거강꾼인지 잘 해봐. 고맙다. 그렇게 해서 함부로 대한민국에서 반미투쟁 못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러고서 잡아 돌린 거예요. 최대 압박, 경제전쟁.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베이징에 대한 경제전쟁 가지고 잡아 돌린 거예요. 잡아 돌리니까 결국은 셋이 벌어져 버린 거라고 이게. 이제 베이징은 베이징대로 미국과 선속도를 맞추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고 서울은 서울대로 미국과 선속도를 맞추는 거에 집중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고 평양도 그렇게 된 거예요. 평양에서 무슨 일 벌어진다고 중국이 개입해서 보호해 준다는 아무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미국과 선속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징과 서울, 베이징과 평양, 평양과 서울 사이에 서로 이 공명함, 서로 이렇게 짜옹 보면서 서로 이렇게 눈치 때리면서 선속도 맞춘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베이징은 미국과 1대1로 다이다이 해서 선속도를 맞춰야 되고 평양도 그렇게 선속도 맞춰야 돼요. 선속도 못 맞춰내면 그걸로 가는 거고 서울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비유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 디자인 생각하느라고 한 반나절 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 제가 기계쟁이들이랑 많이 놀아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앗간 가서 피대 돌아가는 거 보면 피대 돌아가는 휠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 바퀴가 돌아가면 그 바퀴 타고서 방앗간 피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피대에 이동한 선의 거리하고 일정 시간 동안 그 바퀴에 그 원주가 형성하는 선의 거리는 같거든요. 이걸 선속도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 속도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끄럼 안 탔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자동차도 똑같잖아요. 자동차 바퀴가 헛바퀴가 안 돈다는 전제 아래 자동차 바퀴에서 일어난 원주를 이은 그 거리하고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가지고 차의 그 시간 그 거리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마일리지가 뭐 6만 7천 킬로를 달린 자동차, 뭐 12만 킬로를 달린 자동차. 그게 그 원리 가지고 차 바퀴가 몇 바퀴 굴렀냐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그 특히 베이징과 평양, 베이징과 서울, 평양과 서울 이게 셋이서 같은 속도로 돌아갔었다고 오바마 때까지 미국이 멍청하게 트럼프 본인의 말에 의하면 미국 행정부가 수십 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개똥 멍청이 같은 그 개땡땡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dumbest son of bitch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안 잡아 돌리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지금 잡아 돌리는 거라고요. 잡아 돌리니까 결국은 베이징 따로 놀게 되고 서울 따로 놀게 되고 평양 따로 놀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각각은 결국 각각이 미국과 인터페이스에서 미국과 대면해서 미국과 승분해야 되고 미국의 이 속도에 맞춰서 자기가 몸이 돌아야 되고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적인 데가 있어요. 이 트럼프 그 전략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중국은 지구전이 될 수밖에 없죠. 지구전이라는 건 이 회전 속도가 늦다고요. 덩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뭐 중국 덩치가 이만한데 미국이 1초에 요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중국 이만하니까 각으로 보면 요만큼이잖아요.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30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덩치가 작으면 평양 같으면 미국이 이만큼 이동할 때 1초에 너댓 번 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선속도를 맞춰요. 서울 같으면 덩치가 중간쯤 가니까 뭐 1초에 한 2번 돌면 혹은 1초에 한 번 돌면